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반도체 투톱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커버하신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인 SK하이닉스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올리셨더라고요. 따끈따끈한 리포트 볼 텐데 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목. 일단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풀어볼까요? 네. 일단 1분기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한 7.44조 원으로 굉장히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부문별로 보시면은 사실상 디램에서 전부 다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램 쪽이 잘 나왔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BEP 또는 소폭 흑자 정도로 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디램이 잘 나왔던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관세 때문에 풀린 수요,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HBM3 12단 좀 고부하 가치 제품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면서 1분기 실적이 저희가 봤던 것보다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7조 4천억 원 1분기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하면 예전엔 삼성전자였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실적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하향 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근거들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관세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4월 2일에 관세가 10% 그런 10% 정도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25%는 한국은 관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호 관세가 좀 유예되면서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IT 품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호 관세를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반도체 모듈이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이런 쪽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반기부터는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게 10%일지 20%일지 30%일지 이런 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하반기 어닝이나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을 저는 좀 조정을 했고 내년 영업이익도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2만 원 낮춘 26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18만 3,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해서 2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관세의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할인해서 적용하셨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가볼까요? 삼성전자. 과거에 이번 달 초에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부문별 실적에 주목을 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리포트에서는 하방 압력 적을 전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밸류에이션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개월 포워드 PBR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주가는 대략 한 0.84배 정도로 0.82배가 역사적 저점이었는데 그 부근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조금 하방 압력이 적을 전망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PBR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도 뭐 저점 근처인데 이제 SOTP 방식이라고 해서 각 사업 부문별을 따로따로 밸류에이션을 매긴 다음에 합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도 사실상 지금이 저점이 좀 맞는 것 같기는 하다. 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정 실적 리뷰를 해주신다면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 이번에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3.6조 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 파운드리랑 LSI 쪽에서 2조 원 중반대 정도 적자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총 DS 부문으로 봤을 때는 뭐 한 0.6조 원, 0.7조 원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MX 사업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쪽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갤럭시 25 출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이 매겨지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출하된 물량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서가 좀 잘 돼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보다 그동안 주목 못 받았던 네. 스마트폰 부분의 약진. 그래서 이제 매력이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만큼 다시 부각될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 시장에서 존재하거든요. 2분기에는 뭐 메모리 판가 하락폭 감소가 전망이 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사업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수익의 감익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좀 소폭 감익 또는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분기랑 3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와 4분기 실적은 비수기라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좋았던 스마트폰 쪽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메모리 판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풀린 수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충되면은 1분기 실적과 조금 유사한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이번에 유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근거, 이제 목표가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뭐 리포트 상으로는 제가 PBR 밸류에이션을 해서 예전 사이클에 얼마만큼 받았는지 뭐 이런 비슷한 사이클 때 몇 배를 받았는지를 좀 적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SOTP 방식으로 했을 때도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밴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 커버하시니까 두 개 종목의 이제 매력도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관세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뭐 언젠가는 확정이 될 거죠. 이게 뭐 10%든 25%는 어떻게든 확정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의 어닝이랑 뭐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가 10%예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걸 온전히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빵이 되는 거고요. 네. 대신에 수요는 줄어들지 않겠죠. 반면에 5%를 떠안고 5%는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5% 전가하는 것만큼 수요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이건 수요가 떨어지든 어닝이 떨어지든 둘 중 하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방어주 개념으로 예. 삼성전자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적으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고 시장 지수의 인덱스 차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신영증권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